자, 그럼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총 8회에 걸쳐 가지고 저 심화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8회입니다. 8회. 그럼 8회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8회인데 8회 하루에 8회인데 하루에 두 문제를 맞추자. 그러니까 두 문제를 무조건 정리해서 맞추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겠죠. 네, 그래서 총 16문제를 우리가 객관식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정리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싹 다 풀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파트는. 그래서 지금 여기 요약서가 있는데 요약서는 예상문제를 안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꼭 보라는 의미에서 기출문제 OX로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우리가 총 8회 동안에 2개의 문제를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의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부분, 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앞에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하고 공부 방향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과 공부 방향, 거기서 별 3개짜리 그냥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 3개짜리. 그래서 거기 뭐 법원 같은 경우엔 중요도가 별 2개인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꼭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위능력, 법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 3개짜리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럼 여기 부분은 계속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총 16문제 정도는 준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객관식 문제를 들어가면, 이제 객관식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약서로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기출문제. 또 이번에는 교재로 안 하고 이번에 요약서에 있는 요약 정리돼 있는 표로, 요약 정리 표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안 했던 부분하고 이미 공부했던 부분 전체를 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자, 이미 16문제는 제대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객관식 때는 또 본다 안 본다 또 보고, 그 다음에 요건 당연히 또 보니까 절대 틀릴 수가 없고 틀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객관식에는 요약 정리되어 있는 요약서에 있는 표로 딱딱딱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나머지 기타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직전까지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민법은. 그러니까 민법에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요약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예상 문제 때문에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상 문제. 자, 예상 문제는 나오긴 합니다. 분명히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예상 문제를 패스하고 기출 문제만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잘 정리하자. 예, 기출 문제만 잘 정리하셔도 80점 이상의 점수는 나오니까요. 예상 문제까지 하면 뭐 100점 나오는 거고요. 그 작년에 100점짜리가 여러 명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뭐 고득점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그냥 무조건 2문제는 맞추고 들어가자. 한 공부할 때, 한 번 강의할 때 우리가 2문제 정도는 획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실 건데, 문제를 풀 때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 겁니다. 밑줄을 그어드리면 그 밑줄 그은 것만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시험의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2문자가 아니라 밑줄 그은 것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풀다가 아니에요. 읽는답니다.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밑줄 그은 걸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풀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오늘 밑줄을 그어드릴 건데 그 밑줄 그은 것들을 여러 번 읽으시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 포인트를 놓치지만 않으시면 고득점을 받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푼다? 에휴, 여러분 시간도 없잖아요. 풀 시간이 어디세요? 복습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 시간에 여러 번 뭐 한다?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우리 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기본서 교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이제 수업 나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면서.
자, 이제 1시간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훨씬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아시게 돼요. 자, 우리 혹시 판서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3페이지 피시고, 자, 교재는 16페이지를 한번 피십니다. 자, 우리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선생님, 저는 복습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을 리가 만마죠. 여러분들이 무슨 복습을, 바쁘신데, 일상생활도 바쁘신데 복습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했다는 건 대단한 거고 못한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한번 옛날에 공부했던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면 기억은 되살아나십니다. 되살아나면 그걸로 충분하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과목이 민법처럼 했으면 좋겠죠. 예. 모든 과목이 민법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요번에 행정사 공부하시는 분 행정절차법 이렇게 봤어요. 어지럽던데요. 행정절차법이냐, 행정법, 행정학, 학을 뗐어요. 뭔가 일관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까? 역시 학문은 정말 깊어요. 그러니까 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학문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역시 의견이나 이 시선이 다양성이 있어서 굉장히 공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민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의 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한자를 먼저 공부하자 그랬죠? 우리가 한글로 쓰다 보니까 법원 똑같이 한글로 쓰는데 그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법법자고 뒤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자, 요게 이제 구성원, 양로원, 의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일원자입니다. 뭐라고요? 모일원자. 그러니까 여기 법원은 법관들이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요 한문을 쓰게 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요럴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민법의 법원은 요자입니다. 요자. 물 숫자를 옆에다 씁니다. 물 숫자가 옆에 있죠? 요게 수원제 할 때 쓰는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는 원천,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의 원천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법의 원천은 당연히 법을 만든 그 원천은 분쟁 해결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싸우면 됩니까? 기준이 없이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민법은 엄청 체계적입니다. 민법은 절대적으로 체계적이거든요. 그럼 왜 체계적이냐?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만 넣으시면 되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에서 판사가 어느 한쪽 편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계적인 법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체계적인 법의 흐름을 그대로 뭐한다?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누구 편도 아닌 거죠. 판사가 얘기해줘. 나도 네 편을 들고 싶지만 법에 저렇게 써 있으니까 좀 힘든데?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이유가, 민법은 사인 간의, 사적인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의 주관적이거나 어떤 한쪽의 편익을 봐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뭐하다? 체계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민법의 제1조 법원입니다. 요게 법원이 분쟁 해결 기준이죠. 그래서 민법 제1조는 한문으로 법원 이렇게 써서 분쟁 해결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분쟁 해결 기준이죠. 자, 16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한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문이 수원지 해가지고 원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 기본서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서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판서노트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로마 짤본의 의를 보세요. 자, 의 보시면 제1조입니다. 민사에 관해서, 민사상 분쟁이 생긴 것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 법률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법률이 없으면 판결 안 하는 게 아니라, 분쟁 해결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을 해결하죠. 관습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관습법도 없으면 분쟁 해결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조리에 의한다 해가지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써 있죠. 먼저 법률로 분쟁 해결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분쟁 해결해보고, 관습법도 없으면 분쟁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해결한다? 조리 도리 해가지고 사람의 도리로서 해결한다. 그렇죠. 이치에 맞게 그냥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법률이 무슨 뜻일까? 이 원래 법률이라는 뜻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것을 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 자, 노동에 관련 법을 만들면 노동법, 민간과의 사이에 해결하는 기준은 민법,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법을 붙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원래 법률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면 여기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원칙인데, 법률을 부르는 원칙 용어인데, 요 법률하고 요 법률이 같은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법률은 법률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래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얘는 관습법에 반대되는 말이래요. 여러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법, 그것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성문으로 이루어진 법, 즉 성, 이룰 성자에 그럴 문자, 글로 이루어진 법. 자, 글로 이루어진 법이 뭐죠?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문자로 이루어진 법, 문자로 이루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성문법의 반대가 뭐죠? 관습법. 관습법.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법률은 여기 있는 국회의 법률이 아니래요. 성문으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죠. 이 법률은 관습법의 반대말이야. 성문으로 이루어진 법률. 그러면 문자로 이루어진 법률을 따져보니까 문자로 이루어진 법률은 이렇게 다양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이거 문자로 법전을 만드니까 문자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의 명령이나 대통령령이나 대통령이 안 하고 저기 지방행정기관의 규칙.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뭘로 이루어져 있죠? 글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간답니다. 아하,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쟁 해결할 때는 뭘로 해결하자? 글자로 써져 있는 모든 해결 방법을 다 끌고 와서 해결해보고, 그것도 없을 때 뭘로 해결하자? 관례대로 있는 법을 가지고 끌고 와서 해결해보자. 그 다음에 관습법 없을 때는 뭘로 해결하자? 조리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문법은 뭐냐라고 하니까 줄여서 쓰는 용어가 다양해요. 법률의 법과 명령의 령을 따서 자, 뭐라고 부르냐면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령.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도 얘기하느냐? 법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부르는 말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자, 법률을 뭐라고도 부르고, 성문법 뭐라고도 부르고, 법령,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부르고, 법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과 성문법이 같은 말이고, 성문법과 법령이 같은 말입니다. 법령이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정리해놓고, 자, 그럼 분쟁 해결해서 요걸 1단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분쟁 해결을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법률 다음으로 법률이 없을 때 뭐를 쓰는 거죠? 관습법. 예, 그래서 관습법은 법률 밑에 있습니다. 법률 밑에 있는 거죠. 법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어요. 그럼 분쟁 해결 안 하느냐? 아닙니다. 분쟁 해결합니다. 도리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조리조리 도리도리 해서 일반적인 도리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 거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로마자 2번의 법률입니다. 로마자 2번의 법률. 참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 제1조의 법원의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자, 밑줄 그으셨죠? 자, 밑줄 그으시고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서 옆에 써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바로 요거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부르는 말이 또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게 뭐냐? 원래 형식적으로 쓰는 법률. 그래서 형식적으로 쓰는 단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렇죠. 항상 국회가 만드는 법률은 노동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법, 형법, 예, 각종의 법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 이런 것도 다 만들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같은 말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률이 요 법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각종의 명령 문자로 발송이 되죠. 이거 따르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각종의 규칙, 대법원 규칙도 전부 다 법전으로 써 있죠. 규칙으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요 조례도 전부 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여러분, 자, 조약도 국가 간에 서로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니까 그걸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노사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으면 자, 민법 제1조의 분쟁 해결 기준으로 가죠. 근데 우리나라에 해결할 만한 우리나라의 법이 없습니다. 근데 국제 ILO, 국제 노동기구에서 만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입됐다면 그걸 가지고도 분쟁 해결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성문법을 의미하고 성문법 동그라미.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법령. 얘 이제 복습하시는 거죠. 자, 로마자 이제 3번에 관습법 한번 볼게요. 자, 관습법은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관습법은요. 자, 그리고 나서 나와 있죠. 자, 우리 뒷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관습법은 관습과 법적 확신. 자, 먼저 종래부터 내려왔던 관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는 거죠. 법적 확신. 자, 이 두 가지를 갖추면 관습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로마자 3번의 관습법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의입니다. 자, 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에 거듭된 관행. 관행이 있습니다. 종래에서부터 사회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이건 법으로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래로부터 계속적으로 관행이 있었죠. 요즘에는 많이 약하다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묘지를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이게 분묘를 만들었습니다. 분묘. 이렇게 분묘를 만들었죠.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동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디 묻어요? 어디다 묻어요? 화장터로 가요? 옛날부터 뒷산이 묻었어요. 뒷산에 묻습니다. 자, 그래서 관행이 있었죠. 돌아가시면 어디 묻는다? 뒷산에 묻는다. 그게 누구 소유인지는 따졌다, 안 따졌다? 안 따졌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드는 건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예, 종래 관행처럼 내려왔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당연히 그게 당연히 법이지. 못 묻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묘를 땅에다가 세울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분묘 기지권. 종래 뭐로 내려왔다? 관습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남의 땅에다가 묘지를 심으면, 묘지를 딱 만들면 그 사람 땅 주인이 와서 야이씨 안 치워? 이렇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줬습니까? 받아주는 게 관행처럼 내려와서 법적처럼 확신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봐야 될 게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땅 썼으니까 지료를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옛날에 어이구 뒷산에 아버지 묘 쓰고 지료 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없어요. 이게 종래의 뭐였어요? 관습법이었습니다. 근데 요 관습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럼 종래의 관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적 확신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증 책임입니다. 자, 관습법도 법이니까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밑에 관습법의 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요 관습법이 있음을, 자, 분묘 기지권이 있음을 인정해 줘야 되죠. 뒤에 심었어? 아버지 심은 게 자꾸 심었다는데 뒤에다가 아버지 묘를 썼어?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 있어. 나가라고 못하지. 이렇게 판사가 법원이 직권으로 이렇게 입증해 줬다 안 해줬다? 입증해 줬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2번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번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X 치시고, 자, 이제 17페이지 가셔서 3번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게 있습니다. 법 규범 효력이 부정.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땅에
자, 이제는 이제 조선시대 이래로 내려왔던 분묘가 중요합니까? 땅의 소유권이라는 사적 재산이 중요합니까? 사적 재산이 중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내 땅에 묘지를 심으면 제가 내버려 둡니까? 어이, 어디 이렇게 내쫓아 버립니까? 내쫓죠. 자, 이제 더 이상 관습법은, 즉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관습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우측에 자 3번에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되는 건 가번의 요건의 흠결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우측에 써 있죠.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자, 더 이상 구성원들이 요건 관습법이 아니야, 남의 땅에 분묘를 쓰면 어떡해? 라고 해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죠. 왜? 법이 없으니까. 법적 확신이 없으니까 관습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관습법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법적 확신이 없어지는 거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내 땅에다가 누군가 묘를 쓰려고 하는데 자, 내가 야, 나가 남의 땅에 묘 쓰면 어떡해? 허락도 없이 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습법이 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내보내면 되죠. 왜? 더 이상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나번에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문법이 원래 없었어요. 성문법이 없었는데 분묘기지권이 사회적 인식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적 재산이 훨씬 중요하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섰죠. 그래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무슨 법이 나왔냐면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장사, 우리가 장사 지낸다고 그러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쫙 시행이 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생긴다? 그런 건 없다라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언제부터? 2001년도부터. 그러면 2001년도 전부터 자, 쭉 분묘는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분묘,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분묘 하나 있고 여기도 분묘 있는데 자, 여기가 2001년도부터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시효취득되지는 건 아니다. 20년 동안 남의 땅에다 분묘를 씌우면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20년. 자, 20년 동안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채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정합니다. 왜? 사적 재산이 더 중요해. 분묘기지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자, 장사법이 시행이 됩니다. 성문법이 시행이 됐죠. 자, 그러면 법률이 없어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생겼죠. 그러면 뭐가 효력을 잃어버린다? 관습법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나번에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고 밑에 양가를 2번 판례죠. 자, 판례 보십니다.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법령에 저촉이 되면 자, 법령이죠. 성문법에 저촉이 되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고 따라서 관습법은 성문법, 이 성문법이 뭐죠? 법령이죠. 성문법에 대해서 열후적, 열을 세우면 뒤에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1번 보시면 종래관습법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왔다. 자,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써서 몇 년이 지나면 내 분묘다. 20년. 자, 그랬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법령이 생겼죠. 성문법이 생겼죠. 법률이 생겼죠. 더 이상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제 분묘기지권은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2001년 전에는 남의 땅에 분묘를 써도 자, 그걸 여러분 인정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지금까지 분묘를 이사하지 않으면, 분묘를 옮기지 않으면 계속 남의 땅에 분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됩니다. 있어요. 너무 나이스한데?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쓸 때 돈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 자, 이제 판례가 바뀝니다.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2021년도의 판례가 기존에 있던 지료를, 요 분묘를 없앨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공짜로 쓰지 말고 뭐를 내라? 돈을 내라. 지료를 내라. 땅값을 내라. 지료를 내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종래관습법도 뭐로 바꿨다? 판례로 바꿨어요. 종래관습법도 뭘로 바꿨다? 판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썼던 땅을 이제는 뭐 내고 써라?
돈 내고 써라. 공짜로 썼던 땅을 뭘 내고 써라? 돈 내고 써라.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경매 중에서 분묘가 있는 산을 경매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에이, 지를 천다 꼽다리 같은 거 옮겨! 자, 옮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옮겨! 자, 그러면 옮기라고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 옮기라고 딱 하는 순간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없다. 그럼 옮겨! 그럼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죠. 분묘기지권이 없는 시점서부터 분묘.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때서부터 분묘를 했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분묘가 있는 산을 샀어요.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이제 분묘기지권이 없으니까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럼 옮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옮기려고 하니까 막막해요, 안 막막해요? 막막하죠. 막막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 이럴 경우에 그럼 옮기지 않은 대신에 얼마네? 이런 식으로. 예, 그걸 또 노리고 하는 경매꾼들도 있어요. 그걸 노리고.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자, 그럼 옮기라는 건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긴 옮겨야 되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있는 사람, 옛날서부터 있어서 분묘기지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21년도 판례가 변경되면서 그냥 써라, 돈 내고 써라, 돈 내고 써라.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건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협의예요. 협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돈이 좀 짭짤하고. 왜냐면 이거 저쪽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니까 이런 산이 있는데 분묘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산이 다 깎였어. 여기 다 나무는 여기 다 있고 이만한 산 전체의 3분의 2가 분묘예요. 막 올챙이 꼬리같이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여기 앞에 막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낙찰 받으면 이게 돈 된다 이거죠. 이상한 거 가르쳐 드리고 있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자, 지금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부터 자, 지료를 받기 위해서 산 같은 경우는 낙찰받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저도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애가 산을 가는데 계속 묘지만 찾아요. 근데 산에 묘지가 하나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분묘가 막 이런 데 막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엠보싱인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너무 좋아해. 뭐를 받으려고? 지료. 예. 그 이상한 거 알려드렸는데, 자, 그렇게 판례가 변경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민법을 알게 되면 돈 되는 것도 제법 많습니다. 안 할 뿐이지. 예, 전국을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답원의 헌법의 저촉입니다. 자, 헌법의 저촉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기 전에 18페이지부터 보세요. 자, 18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라번의 판례 변경이 있습니다. 판례 변경. 자, 판례 변경 보시면, 자, 종래 판결은 18페이지 보시면 라번의 판례 변경. 종래 판결은 뭐라고 돼 있냐면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관습법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자,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냥 쭉 한번 보시면 충분하시겠죠? 자, 다음으로 헌법에 저촉되는 관습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판소노트.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자, 우리 김씨 종중이 있었습니다. 자, 김씨 종중은 옛날부터 조선시대에 내려왔던 종중의 개념이죠. 종중은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야, 출가 외인이야,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랬는데 자, 김씨 집안에서 커다란 선산이 있어가지고 자, 그 선산이 국가에게 수용이 돼서 자, 돈이 얼마가 생겼냐면 100억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종중원들이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근데 남자만 나눠 가진 거죠. 그 여자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여자 종중원들이 보상금에 우리도 분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사상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 민사상 분쟁이 생겼으니까 민사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한다? 분쟁 해결 기준 먼저 뭘로 해결한다? 법률. 이게 법률이 그냥 법률이다? 성문법이다. 성문법.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법영이라고도 한다. 요걸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다, 종중원이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성문법이 없어요. 국제조약도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없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 안 합니까? 법률이 없으면 뭘로 해결합니까? 관습법으로 해결합니다. 관습법으로 내려오니까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들은 종중원이 아니야, 출가 외인이야 라는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습법도 뭐를 어기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헌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맨 위에 있거든요. 헌법 밑에 관습법과 법령, 법률이 있으니까 전부 다 뭐를 지켜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법이 전체 법질서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헌법 전체 법질서에 반합니다. 왜? 남녀 평등이야. 남녀가 평등한 이 시대에 무슨 출가 외인이고 종중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헌법 질서에 헌법 전체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뭘로써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 헌법으로.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먼저 관습법에서 그 자체로서 법적 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뭐랑 충돌하면 없어집니까? 법률과, 즉 성문법과 법령과 충돌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요것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이, 자, 요거는 판례를 통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 판례를 통해서 관습법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에 의해서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헌법, 전체 법질서.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가지. 예,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인 거죠. 요약서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자들한테 야 남녀 평등인데 말이 돼? 하면서 헌법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여자는 출가 외인으로서 종중원이 아니라는 기존의 관습법은 없어집니다. 그럼 관습법이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해야 되죠? 관습법이 없으니까 뭘로? 조리. 도리에 의해서 하니까 여자도 당연히 종중원이 아니에요. 종중원이죠. 같은 핏줄인데 뭐. 그래서 종중원이다 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여자들에게도 보상금 분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17페이지 나와 있죠. 자, 17페이지 보시면 답은 헌법의 저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양가로 2번만 잠깐 볼까요? 양가로 2번에. 자,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자,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게 관습법으로 승인됐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우측이죠.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 2025년도에 봤을 때에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남녀평등이라는 헌법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헌법의 규정이 효력이 없다. 헌법에 반하니까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차만 한번 볼까요? 자, 17페이지 가번의 요건 흠결. 자, 요건 흠결은 뭐였어요? 법적 확신이 없어지는 거. 자, 나번에 성문법과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 관습법 효력이 없어지는 게 하나 더 있고, 다번에 헌법에 즉 전체 법세에 반하면 관습법 효력이 없어지는 것. 18페이지 가시면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판례를 통해서 변경되는 판례의 변경으로서 관습법 효력이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리가 있죠. 자, 조리 한번 보시죠. 조리란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네, 조리란 사물의 도리다 라고 해서 도리.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조리에 합당하다. 자, 남녀는 성별의 구별이 없이, 자, 그 다음에 종중원의 구성원이 된다. 그런데 성년만 가능하다. 미성년자도 종원이 된다. 성년만 가능하다. 제사 비용 못 내고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안 쳐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고요. 자, 이제 19페이지 가셔가지고 사실인 관습만 좀 볼까요? 자, 사실인 관습입니다. 자, 요거는 관습인데 종례로 내려온 관행이 있었는데 법적 확신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호사 상담비죠. 변호사 상담비는 제가 처음에 법대를 들어서 공부할 때 시간당 10만 원. 지금도 시간당 10만 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되게 안 좋죠. 사실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 제가 이제 의사 분들하고 물어봤거든요. 의사. 이것도 지금 수입료가 엄청 떨어졌대요. 수입이.
왜냐면은 그때 의료 수가가 지금 의료 수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에 그 번 돈으로 가지고는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지금은 아파트 관리실도 하나 못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가격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건 보자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자, 변호사 수임료가 자, 상담료가 시간당 10만 원이었는데 자, 변호사법에 보니까 변호사 상담비가 시간당 2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안 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회질서랑 관계가 없으니까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은 반드시 강력하게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임의 규정. 그럼 변호사 상담비는 20만 원 받든 25만 원 받든 30만 원 받든 300만 원 받든 사회질서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자, 임의 규정이다. 자, 임의 규정인데 자, 그러면 이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갑니다. 상담비를 정하지 않았어요.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오세요. 상담비를 정하지 않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공짜입니까? 돈 내야 됩니까? 돈 내야죠. 그죠? 무료 상담이 아닌 이상 돈 내야죠. 돈 내야죠. 여러분 행정사랑 상담하는데 공짜로 하니까 짜증이 막 납니다. 행정사들이 지금. 전화해서 그냥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상담 설명하니까 예 하고 끊어버려. 그럼 화나야 나요. 화나죠. 자, 그러면 상담비는 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자, 냅니다. 자, 내는데 관습에 따라 10만 원 내야 되겠습니까? 규정에 따라 20만 원 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이건 꼭 지켜질 필요가 없는 규정이니까 뭐에 따른다? 관해. 뭐에 따른다? 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에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인 관습은 분쟁 해결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의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합니까? 우리의 의사가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법원이 되진 않습니다. 분쟁 해결 기준이 되진 않아요. 분쟁 해결은 자, 그럼 이런 상태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서 자, 판사님 해결하니까 자, 판사님이 가죠. 우리는 먼저 법률에 의해서 해결하지. 자, 법률을 가져왔어요. 법률 있네. 시간당 20만 원. 자, 시간당 20만 원인데 무슨 규정이네? 임의 규정. 그리고 뭐가 있네? 관행이 있네. 그 관행은 시간당 10만 원이란 관행은 누가 입증해요? 사실인 관습은 사 해당하니까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 그렇죠. 이렇게 기억만 나도 아주 나이스인 거죠.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죠. 자, 그다음에 관습법. 자, 관습법은 누가 입증해요? 법이니까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입증한다. 자, 법이니까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예, 그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요. 선생님, 판사님, 저 관행적으로 시간당 10만 원 줍니다. 이거 입증하면 판사님이 그래 이거 임의 규정인데 시간당 10만 원이 관행이야? 그러면 이제 얼마 내면 된다?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1번에 서설이 있습니다. 의의가 나와 있네요. 의의. 자, 의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사회에 관행이 있고 근데 그것이 관습법과 같은데 그 밑에 관습법과는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없어서 즉 법적 규모로 승인되지 않은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입증 책임에서는 자, 양가로 기억만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사실인 관습은 사니까 우측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당사자의 사죠. 자, 그다음에 2번에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거기 조문 바로 밑에 사실인 관습은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이 정도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뭐 20페이지 뭐 이런 건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 자, 우리 요약서로 가시죠. 자, 요약서로 가셔서 문제 푸시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선생님 요약서를 띄우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요약서를 띄우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그냥 그림만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자꾸 혼자서 눈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요약서를 한번 보시죠. 자, 11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 객관식 들어가면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요약서 그때 객관식 들어가면 저랑 같이 이걸 또 보실 거예요. 또 보고 요거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 풀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번만 잠깐 봐드릴게요.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로마 짤번에 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원지에 원자가 써 있죠. 아, 법원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민사에 관해서 밑줄 그으시고, 자, 민사에 관해서 밑줄 그으시고, 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 뭐에 먼저 합니까? 법률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다음에 법률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관습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관습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이렇게 또 정리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그 밑에 법률 있죠. 자, 왼쪽 편의 목차에 법률 밑줄 그으시고, 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성문법. 또 뭐라고 부른다? 법령이라고도 부른다. 또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유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명령, 그 옆에 규칙, 그 옆에 조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한눈에 보시기 편하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서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양이 많아서 뒷페이지 별도로 목차로 설명이 돼 있고요. 자, 조리를 보세요. 조리. 성별의 구별이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기본서가 필요 없어요. 기본서 안 보셔도 돼요. 기본서는 뭐다?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자, 문제 풀 때 주의할 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푸는 거다, 읽는 거다? 읽는 거다. 자, 문제는 푸는 거다, 읽는 거다? 읽는 거예요. 자, 작년에 100점 받은 수험생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읽었다고. 시간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읽어야죠. 예, 그랬는데 100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01번 문제 보시죠. OX. 자, 밑줄 그으세요. 법률의 규정 밑줄 그으세요.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관습법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우측에 조리에 의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 사이에 밑줄 긋지 않은 건 핵심 포인트다, 단순한 수식어다. 수식어니까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복습을 한다? 법률의 규정,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한다? 조리.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게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문장을 쭉 읽는 게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시간 내에 못 읽어요. 못 읽고 그 다음에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들은 항상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자꾸 눈에 발라서 자, 시험 문제 읽는 거죠. 그러면 법률, 관습법, 조리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아주 다른 시험인데 여기에 조리가 먼저 나오고 관습법이 나오고 나머지 문장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먼저 읽고? 법률. 그 다음에 뭘 읽고? 관습법인데 조리네? 틀렸네? 틀린 점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머지에서 틀리게 내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밑줄 그은 것에 틀리게 내거나 밑줄 그은 것이 포인트니까 그것만 자꾸 읽으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02번을 보시죠. 민법 제1조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률은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점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밑줄 그으세요. 자,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해요? 다른 것도 말해요? 다른 것도 말하죠. 그러면 거기 부분에 법률만을 의미한다. 만에다 X 치세요. 만을 뭘로 바꾸면 정답이 되겠어요? 도. 이것도 의미한다. 그럼 맞죠? 이것만 의미하면 틀리죠.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뜻한다. 그럼 맞아요. 근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뜻한다. 그럼 뭐예요? 틀려요. 자, 3번 가도록 할게요. 자, 3번. 조약 밑줄 그으시고 국제법규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밑줄 그으셔서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요. 문자로 이루어졌으니까 될 수가 있지요. 그럼 없다를 뭐예요? X 치세요. 없다를 X. 자, 그럼 어떻게 읽는다고요? 조약, 국제법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네. 없다는 틀렸네. 있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나머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3-1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도 뭘 밑줄 그으시면 되겠어요? 조약. 나머지 읽으실 필요가 없고 조약. 그 다음에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아요. 5.
자, 3-2번 조약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3-1번과 3-2번을 보세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조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민사에 관한 것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3-2번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냈죠? 자, 조약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자, 여러분 조약 나와 있고, 조약은 여기 뒤로 넘기고, 자, 민사에 관한 것이 여기로 쏙 들어왔죠.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그럼 어차피 뭐만 읽으면 되니까, 조약만 읽으면 되니까, 그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냐? 조약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조약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식어가 어떻게 많이 붙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위에도 보세요. 3번 지문은 어떻게 냈어요? 3번은. 자, 거기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자, 조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민사에 관해서 우측에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느냐?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수식어가 뭐가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승인대 국제법규. 국제법규가 들어갔죠? 국제법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이제 4번 갈게요. 공동의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밑줄 그으시고, 조리에 합당하다 밑줄 그으세요. 종중의 구성원이 되죠. 자, 조리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별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가운데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자, 미성년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되면 성년이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제가 순서대로 안 했습니다. 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순서대로 읽으시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읽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읽었어요? 공동의 선조와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게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는데, 그 구성원은 뭘로 이루어진다? 성별 구별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안 된다. 성년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그걸 한번 기억하시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반복해서 읽으실 때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지하철에 탈 때 요거 반복해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지하철에서 좀 제발 읽어주세요. 지하철에서 좀 제발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거 책 들고 읽기 좀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뭐 한다? 찍는다. 찍어서 핸드폰을 읽는다. 예. 핸드폰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자꾸 음식만 찍지 마시고 자기 사진 셀카 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전부 다 꽃만 하면 약 찍어. 꽃만 이렇게 딱 찍고. 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 이거 찍어놨다가 나중에 지하철에서 한번 반복해서 읽으신다. 그러면 밑줄 긋지 않은 건 될 수 있으면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요.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 문제를 읽는다. 문제 읽는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읽는다. 집에 가서 또 자기 전에 또 한 번 읽는다. 자기 전에 또 한 번 읽는다. 복습한다. 그럼 지하철 탈 때 또 읽는다 안 읽는다? 그렇죠. 읽어요. 읽으시면 좋아요. 자, 읽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편하겠죠? 자, 12페이지로 요약서 한번 넘겨보세요. 자, 12페이지 요약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여기 원래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요거 해드릴게요. 자, 12페이지. 이거 정리하면 시간 좀 많이 걸려가지고요. 이중으로 정리하는 게 돼서. 자, 거기 보시면 관습법과 사실인 비교가 나와 있죠. 자, 표를 보시니까 왼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관습법. 우측에 뭐가 있어요? 사실인 관습.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자, 관습법은 어디서 쓴다? 법원. 민법 제1조의 법원이죠. 법률 없으면 뭐예요 하고? 관습법. 자, 우측에 사실인 관습은 법원에서 쓴다. 의사 보충 기능이다. 의사 보충 기능이다. 그래서 거기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의사 보충 기능을 하고 법원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을 보세요. 관습법은 관행만 있으면 돼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법적 확신까지.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 있고 뭐는 없다? 법적 확신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효력을 보세요. 여러분, 이 효력이 시험에 받칩니다. 시험에 받. 자, 거기 보시면 칸이 몇 칸 있습니까? 4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구성원이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법적 확신이 없어진 거. 요게 첫 번째 칸에 들어있네요. 관습법의 효력이 X죠. 자, 두 번째 칸은 요겁니다. 법률하고 관습법이 서로 충돌한다. 자, 그래서 거기 성문법 법령에 저촉이 되면 관습법의 효력은 없고요.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관습법은 관습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분묘기지권도 성문법이 생기고 난 다음서부터는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졌죠? 성문법이 생기기 전에는 관습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성문법 법령에 대해서 열을 세우면 뒤에 쓰고, 자,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하기 때문에 여루적 보충적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고, 자, 세 번째가 이겁니다.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헌법 질서에 반하면 관습법 효력이 없어지죠. 세 번째 칸에 넣네요. 헌법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은 없고, 자, 다음에 D번 헌법 전체 법세에 반하지 않는 관습법은 관습법의 효력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판례를 통해서 관습법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네 번째 칸에 들어있습니다. 관습법의 효력을 판례 변경으로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을 인정했지요. 자, 다음에 입증입니다. 자, 관습법은 누가 입증한다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법원의 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우측에, 사실인 관습은 사니까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점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니까 되게 간단하죠. 기본 처음부터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하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요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01번부터 11번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자, 01번. 자, 먼저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사회에 거듭된 관행 밑줄 그으시면 되죠. 사회에 거듭된 관행. 그 다음에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요 두 가지를 갖추면 관습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은 뭐만 찾으면 돼요? 관행과 인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1-1 갈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측에 사회 밑줄 그으시고, 사회만 밑줄 그으세요. 구성은 빼고. 자꾸 불러드리는데 그냥 쭉 그으시는 분이 계세요. 안 돼요. 사회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의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위하고 아래가 똑같아지죠? 달라져요? 똑같아지죠? 사회의 확신과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죠. 근데 그거를 밑에는 뭐라고 불렀었어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 그렇게 될 때 아,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구나. 됐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의 포인트가 관행이에요? 법적 확신이에요? 법적 확신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다? 법적 확신. 예, 법적 확신이 포인트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시는데 조금 머리를 써서 한번 중얼중얼 하시면 훨씬 낫다. 자, 그럼 2번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자, 사실인 관습은 언제 쓴다고 그랬죠? 우측에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를 보세요.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여러분 중간에 단어는 바뀌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런 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막 읽으시다가 사실인 관습만 읽고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다. 그 다음에 2-1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의사를 보충한다. 여러분 중간에 수식어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갑자기 시험장에서 이게 막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틀려요. 진짜예요.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으로서의 효력 밑줄 그으시죠.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즉 법원으로서요, 의사보충으로서요? 의사보충으로서죠. 법원의 효력은 없어요. 그럼 법원의 효력이 X 치세요. 법원의 효력 전체 X.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X 치세요. 과감하게 X 치세요. 책 지저분해지기 싫은 거 안 돼요. 와, X. 그래.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 아니구나.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왜 X를 치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는 글을 이해하는 이제 사람은 글을 읽는 동물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글을 읽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글을 읽는다면 이 교재를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한 3시간 만에 다 볼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글을 읽는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글을 읽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X를 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X를 살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팍팍 쳐야 돼요. 그래야만 버버러스 효력이 없구나. 이렇게 버버러스 효력이 없구나. 이렇게 X를 치셔야 돼요. 선생님 나중에 풀어볼래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풀어볼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안 푼다니까. 나중에 풀어보려고 살살살 안 하거나 이랬잖아요. 나중에 되면 시험 직전에 지가 X를 쳐요. 막. 자 이게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인데. 자 04번 갈게요.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밑줄 쭉 그으세요.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밑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죠. 그러면 그 밑에 4-1번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완전 문장이 달라지죠.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자, 어떤 관행이 관습법.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아요. 받아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않는다 X. 효력을 받지요. 효력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소멸되지요. 효멸되지요. 않는다 X. 그리고 여러분 요거 X 친 다음에 부연적인 설명을 여기다 쓰시는 분이 계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는 게 포인트지 쓰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진짜예요. 쓰지 마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려야 되는 거지 쓰고 그걸 읽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절대 안 돼요. 쓰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직관입니다. 한 번에 보면 바로 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는 건 왜 써요? 지금 글자도 지금 달지 말라고 줄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글자를 내가 왜 쓰냐고. 자꾸 이걸 읽는다고. 읽지 마시고 바로 X 치면은 틀린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없으면 맞는 내용이구나.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쓰지 마세요. 쓰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지금 저랑 같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쓰는 순간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문제를 계속 밑줄을 그으면서 자 쓰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읽으면 되는 거죠.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다시 읽을 때요. 밑줄 그은 걸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걸 읽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몰라요. 쓰지 마세요. 제발. 제가 올해부터는 나쁜 습관을 다 고쳐드리려고. 자 이제 13페이지 가세요. 좀 나중에 여러분 안 썼다는 걸 기가 막히게 생각하실 거예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잘 되고요. 자 쓰지 마시고. 자 05번. 자 05번 가세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효력이 있다. 자 관습법은 효력이 있죠. 뭐에 저촉되지 않았을 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을 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쓰지 말고 읽으시는 거죠. 유일하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기도 해요. 지하철에서 게임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거기서 법령 동그라미 치시고, 법령 동그라미 치시고 5-1번 갈게요. 자 우측에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밑줄 그으세요.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우측에 효력 밑줄 그으시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령에 저촉되니까 관습법 효력이 없죠. 효력 X. 자 그러면 여러분 5번을 보세요. 어떻게 썼냐면 관습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5-1번은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이에요. 자 위에는 접촉하지 않은, 법령에 저촉하지 않았으니까 법령을 어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법령에 저촉하니까 법령을 어긴 거죠. 쓰지 말고 문장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하지 않는 한, 저촉이 안 됐으니까 우측에 효력이 있고, 5-1번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법령에 저촉이 됐으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 X. 이렇게 바로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법률에 대해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다. 밑줄 그으시고 법률 동그라미. 자 6-1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밑줄 그으시고 성문법 동그라미. 자 여러분 6번은
뭐라고 냈어요? 법률. 6-1번은 뭐라고 냈어요? 성문법. 그러면 저 위에 05번은 뭐예요? 법령. 05번은 뭐라고요? 법령. 자, 법령 동그라미 친 거 묶으세요. 법률로. 법률 동그라미 친 거 성문법에 묶으세요.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는 거죠. 법률, 법령, 성문법. 이게 그렇게 해서 바꿔서 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열심히 저랑 같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 지금 아주 집중력이 높아지고 계세요. 자, 07번 가시죠. 첫 번째 줄에 전체 법실서에 반하는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7-1번도 갈게요. 자, 관습법 밑줄 그으세요. 한참 떨어져 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효력이 부정된다.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위에 전체 법질서의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7번의 두 번째 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거를 7-1은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고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되겠어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밑줄 그으세요. 첫 번째 줄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계속 섞어 놓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만 잘 찾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시죠.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8-1번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 밑줄 그으세요. 효력이 인정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9번 가겠습니다. 09번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 밑줄 그으시고요. 그 밑에 자, 지료를 안 줍니까? 이제 지료를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10번 가도록 할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자, 법원의 법이죠. 관습법은 뭐라고요? 법원의 법.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10-1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확정할 수 있다. 맞아요. 자, 10-2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없어요? 확정할 수 있어요? 있죠. 없다를 X. 없다를 X. 아우, 잘하고 계세요. 자, 11번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된다. 쭉 밑줄 그으시고 사실인 관습에 사니까 뭐를 찾아라? 당사자. 당사자의 사를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하셨던 내용 기출 지문을 전부 다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저랑 같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문장을 우리가 밑줄을 걷지 않습니까? 밑줄을 걷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그럼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민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약서는 이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까지. 시험장까지.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